이번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자취를 해보게 되면서 계약한 저의 첫 자취방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깨끗한 상태고, 실제 사용 공간은 한 3, 4평 정도 되는 원룸이에요. 비교적 신축인 오피스텔이어서 내부가 깔끔한데, 이게 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은 거는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그래서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장이 작은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도 2구 인덕션이랑 세탁기, 그리고 전자레인지랑 또 냉장고. 이 냉장고도 냉동고 용량이 혼자 사용하기에는 딱 적당한 정도인 것 같아요. 또 시스템 에어컨이랑 공기순환기도 있어서 이런 기본 옵션 가전들이 탄탄한 그런 원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을 선택한 큰 이유가 바로 이 큰 창이었는데요. 이 창이 완전 북향이어서 해가 쨍쨍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창이 크고 전망이 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좋았고, 이런 창 때문에 작은 원룸방이 답답해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자취를 시작해 보는 거여서 이 나만의 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또 검색도 진짜 많이 해보면서 계획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이 방이 분리형이나 복도형이 아니라 약간 통자 형태의 원룸이어서 제 나름대로 좀 이 공간에 대한 구상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가구나 집기들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완성한 저의 첫 자취방 원룸의 모습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은 사실 별거 없긴 한데요. 벽시계 하나 달아줬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우산걸이 배치해 뒀습니다. 그 쿠팡에서 구입한 건데, 이게 자석으로 부착하는 형식의 우산걸이 세트예요. 꽤 단단하게 부착되고, 이게 사실 아래 우산을 받치는 용도인데 보니까 수납으로 사용을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에다가 놓고 이렇게 외출할 때마다 챙기는 마스크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케아에서 산 휴지통, 이게 작게도 문이 열리고 또 전체로도 열 수 있어서 나눠서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그리고 신발장, 제가 신발이 많지는 않아서 부족하지 않게 신발들 보관하고 있고, 그 위에 남은 공간은 선반 하나를 빼서 이렇게 뭐 부피 큰 세제나 용품들 이런 거 남은 거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관을 지나서 딱 들어오면 저희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좀 다소 작은 원룸이지만 그래도 좀 공간을 나눠서 구분지어서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을 때 딱 방 내부가 바로 보이지 않게 시야도 한번 차단을 해주고, 또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이 수납장을 이렇게 배치해서 드레스룸 공간으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 수납 공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옷장은 제가 따로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의 집에서 주문했고요.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고, 또 위아래 두 칸으로 나눠서 옷을 걸 수 있는 형태의 옷장입니다. 저는 자주 입는 옷들, 그래서 위에는 상의, 아래는 하의 걸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전에 집에서는 이런 오픈형 행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걸 그냥 가져와서 사용할까도 싶었는데, 이 행거는 아무래도 옷을 걸어 놓으면 먼지도 많이 쌓이고 또 옷에 냄새도 배고 그럴까봐 그냥 새로 옷장을 구입했어요. 손잡이가 없는 형태의 문이라서 디자인도 깔끔하고 또 내부도 넓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이케아에서 사온 건데 문에 걸어 사용하는 옷걸이에요. 근데 막상 둘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옷장 옆에 걸쳐놨는데 이게 보이기에는 위태위태해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입은 옷이나 모자 걸어서 사용하고 있고, 전신 거울도 원래 집에서 사용하던 거 가져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가구들 구입하면서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한 가구가 이 수납함, 너무 유명한 이케아 칼락스 책장입니다. 이게 사실 책장으로 나온 가구인데 수납장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납함이랑 또 이 공간을 분리해주는 파티션 역할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방의 위치가 이 오피스텔 복도 끝에 현관이 정면을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복도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문을 열었을 때 제 방 내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시야도 한번 차단해주면서 공간 분리가 되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고, 각 칸의 크기에 맞게 수납 상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 이 수납 상자에 옷이 꽤 많이 보관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사용했던 리빙박스랑 비교를 해봐도 훨씬 더 많이 수납이 되고 또 보기에도 깔끔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계절별로 상의, 하의, 또 자파류들 이런 거 나눠서 각각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쪽 한 칸에는 로션이나 향수 같은 거 외출하기 전에 사용하는 용품들을 놔뒀고, 그리고 이 칼락스 책장에 이렇게 서랍 모듈을 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랍 하나 짜서 속옷이랑 양말 나눠서 보관하고 있고 또 적당히 많이 수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밥솥을 넣어놨는데 이거 제가 다 계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방이 좁다 보니까 밥솥 놓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 서랍을 이 선반으로 밥솥 선반으로 사용해야겠다. 위치도 바로 주방 옆이고. 그래서 이 서랍이 원래 위아래 두 개가 하나의 세트인데 아래 서랍만 조립을 해서 밥솥을 넣고 슬라이딩 선반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솥 사이즈도 작아서 딱 맞았어요. 그래서 밥할 때만 당겨서 사용하고 안 쓸 때는 다시 넣어 놓으니까 또 깔끔하더라고요. 이게 다만 단점은 밥솥 뚜껑이 완전히 다 열리진 않아요. 근데 밥 푸는데 지장도 없고 또 밥솥을 매일 자주 쓰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 불편하지 않게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공간인 현관과 드레스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관을 들어와서 이렇게 왼쪽으로 돌면 바로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은 그냥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화장실인데요. 이렇게 욕실 수납장에 수건이랑 휴지, 욕실용품 자잘한 것들 수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 드라이기는 따로 놓을 데가 없어서 이거 쿠팡에서 3,000원인가 주고 구입을 했는데 거치대예요. 그래서 실리콘 테이프로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고 그럭저럭 잘 사용하고 있고요. 다이소에서 산 청소용품도 놔두고, 이 샤워 커튼이랑 봉은 제가 따로 사다가 설치했습니다. 이거 이케아에서 사온 제품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방수 기능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샤워할 때 이렇게 변기 쪽으로 물 튀기지 않게 하려고 커튼 설치해 줬고요. 이 접이식 대야도 이케아 제품인데요. 이것도 추천할 만해요. 이게 사용할 때는 펼쳐서 대야처럼 사용을 하고
또 안 쓸 때는 이렇게 접어서 보관하니까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또 디자인도 심플하니 깔끔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흰옷 같은 거 빨래하기 전에 이렇게 과탄산 소다물에 담가 놓을 때 사용하고 있고요. 이 발매트도 이케아 제품이에요. 색감도 예쁘고 촉감도 보들보들한데 물기 흡수도 잘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화장실은 최대한 깔끔하게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청소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옆으로는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보통 작은 원룸은 제가 이렇게 좀 다녀보니까 1구짜리 인덕션이 많던데, 그래도 여기는 2구 인덕션이어서 요리해 먹을 때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 식기 건조대는 오늘의 집에서 주문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압축봉 형태로 위아래 고정해서 사용하는 건데 튼튼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요. 이 개수대가 좀 작기는 해요. 작아도 그래도 장점이라면 설거지를 쌓아놓을 수가 없어서 바로바로 설거지를 하게 되는 부지런함이 생긴다는 점. 그리고 이거 기본 옵션인 수세미 거치대도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부장에는 큰 그릇류나 주방용품들 최대한 다 수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선반거리형 수납망, 이것도 이케아에서 사온 건데 매우 좋아요. 칸을 또 나눠줘서 또 여러 가지 나눠서 수납하기 좋은 것 같고, 저는 주방용품들 넣어놨고요. 그리고 아래 칸은 이제 자주 먹는 식재료들 보관해서 필요할 때 바로바로 꺼내서 먹고 있습니다. 이거 양반죽 맛있습니다. 한 끼 대용으로도 간단하게 좋아요. 이 주방도 좀 협소하다면 협소해서 최대한 지저분하지 않게 보이려고 최대한 수납장에 다 때려 넣어놨고요. 하부장에는 문에 키친타월 걸어서 사용하고 있고, 또 큰 냄비류나 식기류 이런 거 다 넣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엌에 수납 공간이 적다 보니까 이런 양념들 놓을 데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전에 사용하던 작은 트롤리 그대로 가져와서 윗칸에는 양념들, 중간에는 간식, 제가 그런 과자 같은 거 잘 먹어서 놓고, 그리고 아래에는 세탁용품들, 여기 또 세탁기 바로 옆이니까 그때그때 꺼내서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또 바퀴가 있어서 이동도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세탁기 조작 패널을 덮으려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세탁기를 돌려놓고 제가 위에서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 등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앞으로 기대면 허벅지에 전원 버튼이 눌리면서 세탁기가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리는 상자 잘라다가 매직 스펀지 붙여가지고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더라도 전원이 눌리지 않게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냉장고 상부장에는 큰 부피의 식자재들 그리고 쌀 넣어놓고, 다음 냉장고 냉동에는 별거 없습니다. 밥은 한 번에 이렇게 많이 해서 소분해가지고 냉동해놓고 그때 먹고 있고요. 그래서 냉동식품 막 많이 사다 놓고 그러진 않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냥 먹을 것만 그때 사다 놓고 있고, 이런 거 다진 파, 마늘, 청양고추 이런 거
냉동해 놓고 뭐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냉동실은 이렇고, 냉장실은 일단 계란 많이 있고요. 계란 자주 먹고, 또 과일 같은 거나 거. 반찬은 저희 어머니 찬스입니다. 그래서 배달시켜 먹지 말고 밥해 먹으라고 반찬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덕분에 몇 끼니 잘 챙겨 먹고 있답니다. 냉장고는 이렇게 채워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관과 드레스룸, 화장실, 부엌을 하나에 이렇게 연결된 공간으로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퇴근하고 집에 오면 여기서 갈아입을 옷을 챙기고, 옆에 옷을 벗어서 빨랫감은 바로 세탁기에 넣고, 또 화장실로 직행해서 샤워하고 나오는 이런 동선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납장을 중심으로 분리된 안쪽 침실 공간을 소개해 볼게요. 수납장 뒤쪽으로는 침실 공간으로 이렇게 침대랑 탁자 간단하게 배치하고 그냥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분위기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담이지만 이게 작은 원룸이라도 확실히 창이 크고 시야가 확 트인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큰 창문이 주는 뭔가 개방감, 또 이런 느낌이 은근히 그냥 일상생활할 때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밝혀주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여튼 다시 돌아와서 수납장 위에 이제 TV, 또 원래 기본 옵션이었고요. 그래서 침대에서 볼 수 있게 배치했고, 이 칼락스 책장이 앞뒤로 개방이 되어 있는 형태여서 양면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공유기, 셋탑박스 따로 모아서 멀티탭 하나에 묶어서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칸은 청소용품. 여기도 이거 이케아 선반거리로 구분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 철제 서랍장, 이거 이케아의 헬메르도 구입을 했는데 최근에 새로 이렇게 5단 형태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자잘한 잡다한 물건들이 은근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깔끔하게 정리하기에는 진짜 이만한 서랍장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용도별로 구분해서 칸마다 넣어 놓으니까 뭐 그때 꺼내서 사용하기도 쉽고, 또 이렇게 지저분하게 어지러지지 않으니까 이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구입한 다이슨 냉 온풍기인데요. 제가 자취방을 계약할 때 코스트코를 갔는데 이게 7만 원 정도 할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야 돼 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냉풍과 온풍 기능이 있고, 또 바람의 강도나 방향도 조절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바람의 세기가 높아지면 좀 소음이 있기는 하고요. 근데 가격대가 좀 비싸긴 해도 그래도 괜찮은 게, 이게 여름에는 선풍기로 쓰고 또 겨울에는 필요할 때 온풍기로 잠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사계절 내내 꺼내놓고 사용하면 되잖아요. 어디 창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효율적이다. 여튼 냉온풍기랑 밥솥, 또 전기포트, 이 가전들은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는 가전들이니까 멀티탭 이렇게 따로 또 모아서 연결해 놨고요. 그리고 다음은 침대입니다. 이게 사실 침대는 아니고 플레지어라는 브랜드의 이게 1인용 소파 베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인가 그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를 갔다가 이걸 직접 체험해보고 구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 부분을 아래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이렇게 그냥 소파처럼 활용을 할 수 있고,
다시 빼내서 펼쳐주면 침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구입니다. 그래서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또 딱 혼자서 사용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또 인조 가죽이지만 또 고급스럽고 또 푹신해서 잠도 되게 잘 와요. 굳이 이 가구의 단점이라면 진짜 딱 1인용이라서 둘이서는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는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건 오늘의 집에서 구입을 했고요. 딱 깔끔하고 심플하면서 좀 세련된 느낌의 테이블을 찾았는데 딱 제가 생각한 느낌 그대로의 테이블이어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이즈를 600이랑 800 둘 중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800으로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크지도 않고 또 공간감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지지대 다리나 테두리가 또 무광 스텐 느낌이어서 또 세련되고 또 상판도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이고요. 이 의자는 이케아에서 샀는데 막상 잘 앉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침대에 주로 앉아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가끔 여기 의자에 앉아서 창밖 이렇게 보면 기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은 오늘의 집에서 구입했는데 이게 조명빛을 세 가지로 선택할 수 있고 또 각각 밝기도 리모컨으로 다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근데 빛의 세기가 그렇게 막 많이 밝은 것 같진 않지만 이런 좀 작은 원룸에서 사용하기에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밤에 사실 형광등을 거의 안 켜고 생활하는 편이어서 이 조명 하나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취하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게 바로 러그 까는 거였는데요. 근데 이 러그가 생각보다 관리가 까다롭더라고요. 먼지나 이물질 은근 많이 막 붙고 그래서 이제 매일 러그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 무선 청소기도 구입을 했습니다. 이 블라인드는 암막 블라인드로 여기 창문 크기에 맞게 인터넷으로 제작 주문을 했고요. 집주인분께서 친절하게도 설치를 해주셔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완전 100% 암막은 아니지만 그래도 숙면하는데 부족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블라인드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너무 유명한 문거리형 빨래 건조대인데요. 쿠팡 인기템이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역시나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인데 이 보일러실 문에 걸어놓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도 딱 창문 옆이고 그래서 빨래 널고 말리기에도 좋고 또 원래 자기 자리인 마냥 이렇게 문이랑도 사이즈가 딱 맞아 떨어지죠. 평소에는 이렇게 접어놨다가 이제 빨래하고 나서는 아래로 건조대를 펼쳐서 널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문에 걸어놓고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서 사용하니까 뭐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저는 보통 한 2, 3일에 한번 빨래하는데 이렇게 1인 빨랫감 널기에도 뭐 크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일러실 문에 혹시라도 긁힐까봐 이건 다이소에서 가드 스티커 사다가 붙여놨고 또 이거 스티커 양면 테이프 나중에 떼기 힘들까봐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살짝 고정만 시켜놨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붙박이장에는 그냥 계절 지난 옷들이나 외투 보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첫 혼자 사는 원룸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제가 처음 자취를 하는 거여서 이런 저만의 공간을 갖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구입하면서 꽤 많은 지출을 하기도 했지만 뭐 돈은 열심히 일해서 다시 벌면 되니까요. 그래서 최소한의 미니멀하게 살려고 했지만 또 어쩌다 보니까 또 이것저것 많아진 그런 원룸이 되어 버렸어요. 어쨌든 앞으로도 좀 깔끔하게 잘 유지하면서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